안녕하세요. 조아들 아빠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CPI 발표랑 이더리움 머지는 이제 지나갔고요. 이제 이 시간표에서 보는 대로 한국 시간 9월 22일 새벽 3시경에 이제 대망의 FOMC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번 잭슨홀 미팅부터 파월 형님이 자꾸 뒤늦게 바른 소리를 하고 계셔갖고 약간 불안해지기도 하는데요. 근데 제가 평소와 다르게 최근에는 이제 머지 전에 적당히 오를 때, 왜 일부라도 계속 팔라고 얘기를 했던 건지, 그리고 곡소리 나는 시점에 왜 비트코인을 사는 게 맞는 건지, 이제 제가 실제 망했던 여러 경험들을 토대로 뒤에서 한번 재밌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앞서 경제 시황 짧게 살펴보면요. 제가 한 3주, 2, 3주 전에 경기 침체의 초입 구간이다. 한 30에서 40% 정도 지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비슷한 의견이 기사로 지금 나와서 좀 동의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56% 정도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이미 진입했다. 그래서 44% 정도는 초기를 지나고 있고 한 12% 정도는 상당히 이제 침체해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도 동의를 하고 그래서 제가 장기전이라고 하면서 계속 뭐 현금화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킹 달러 시대죠. 참 달러가 그렇게 미국에서 많이 뿌려댔음에도 아직도 강달러를 유지한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미국의 위력을 실감하는데요. 근데 이걸 보고 느낀 게 어, 경기 침체가 오면서 환율이 오르는 게 일단은 당연한 건데 정부에서 자꾸 구두 개입을 하고 1시간마다 뭐 주문량을 보고하라 하고 매수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게 어설프게 막고는 있는데 요게 이제 어느 순간 무너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뭐 경기 침체가 막힐 것 같으면 진짜 막혔겠죠. 그래서 약간 불안한 상황인데다가 또 달러와 함께 현금이 거의 왕인 시대죠.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예금은 지금 4%, 적금은 1년짜리가 6%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파킹 그냥 쑥 넣었어도 뭐 이제 한 2.2%, 3%까지 주는 뭐 K뱅크, 토스, 뭐 카뱅 이런 게 등장을 드디어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OK저축은행이란 뭐 비록 이금융권이긴 한데 그냥 맡겨 놓으면 3.3%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엔 제가 공간이 없어서 못 가져왔는데 산업은행, 뭐 SC제일은행 다 지금 파킹 통장을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현금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1년에 적금을 6%짜리를 주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은행에서 6% 이상을 내가 줘도 나 그걸로 돈 더 벌 수 있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돈 현금을 필요한 곳이 너무 많으니까 돈의 가치가 지금 너무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힘든 시황이 아닌가 싶고요. 코인 시황도 뭐 비슷합니다. 항상 낙관적이었던 우리 베리 실버트 형님이 저번에도 묵비권을 행사하시더니 이번에는 한마디 한다는 게 스몰 위크가 될 것 같다. 이번 주는 너무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참 불안하고 걱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가. 음, 근데 이제 본론에 들어와서요. 일단 첫 번째 질문. 호재 전에 팔아라. 이걸 제가 지금 머지도 하나의 호재였었죠. 그러니까 이런 하락기에도 이런 호재로 올랐다는 자체가 저는 약간 경이로운 이런 상황이라고 봤는데 어쨌든 소문이든 머지든 상장이든 전에 팔아라.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산 증인이에요. 경험을 엄청 많이 해보고 엄청 많이 망해봤습니다. 근데 한두 번 망한 걸로는 이게 내게 안 돼요. 그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오스 다들 아시죠? 이게 18년 1월 달에 미더비라는 걸 했어요. 서울에서. 어떤 좋은 큰 호텔에 가서 밥을 먹이면서 그러니까 미더비 뭐냐면 우리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이런 뭐 스페셜 어나운스먼트를 발표할 거고 뭐 이런 뭐 호재가 있고 뭐 이런 걸 막 계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8년 1월 달에 이제 뭐 난리가 났죠. 막 주가가 뛰기 시작하고 이렇게 비싼 호텔 가서 이오스 케이크를 먹고 어 뭐 그러니까 스페셜 어나운스먼트를 하면 이제 뭐 N사 어디랑 협업을 할 거다 이렇게 퀴즈를 내면서 막 이제 게시판이 뜨거워지고 정말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결국은 아마 제가 1월 13일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발표를 했었죠. 에어드랍을 하겠다. 어느 순간 들고 있으면 뭐 에브리피디아인가요? 이 IQ 뭐 이오스 블랙 뭐 등등등 거의 10개 가까이 되는 코인을 이오스의 새끼 코인들을 주겠다.
그리고 스페셜 어나운스먼트도 뭐 N사라고 이제 호기심을 자극하더니 결국은 이때는 발표를 안 하고 뭐 1월 뭐 23일로 미루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우리는 뭐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고 돈도 엄청나게 이더리움으로 엄청나게 정말 모집을 했거든요. 이오스는 돈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뭐 얘기를 하면 뭐예요? 발표일에는 이후에는 반드시 폭락이 온다. 어, 제가 실패했던 경험인데요. 이게 29,000원까지 올랐어요. 이오스가.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고인물이거나 엄청 오래되신 분들일 텐데, 제가 뭐 요때 언제 사긴 잘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막 실시간으로 막 파닥파닥거리면서 막 사람들이 이게 실시간 중계를 해줬어요. 되게 몇 안 되는 참 희귀한 장면인데, 실시간 중계를 하면서 뭐 아프리카 TV랑 유튜브 막 이런 데서 뭐였습니다. 뭐 에어드랍입니다. 와, 이러고 그 팔 수가 없어요. 이게 뭐 한 10만 원 갈 것 같아요, 진짜. 뭐 예전에 그 전에 뭐 퀀텀도 뭐 로켓 발표 뭐 이런 게 있었었는데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못 팔았어요. 결국은 뭐 언제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엄청 손해를 봤던 것 같고, 근데 이런 경험이 있었던 제 뭐 코인 회사 선배, 그분은 뭐 22,000원인가 언제 팔았었대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나는 이런 걸 처음 겪어서 뭐 정말 10만 원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잘 팔고 나왔더라. 이거 참고로 이것도 많이 빠졌다고 뭐 9천 얼마 돼 있는데 지금 1,700원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한 번에 큰 실수를 했었죠. 이거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게 한 19년 6월쯤으로 기억하는데, 캐리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김치 코인이죠. 한국에서 만든 코인이고, 19년 6월이면 거의 이제 정말 침체를 1년 반, 18년부터 완전 침체기였잖아요. 박상기난으로 해서. 이제 뭐 고인물들 밖에 없고 정말 희망이 없을 때 갑자기 큰 뉴스가 나옵니다. 캐리 프로토콜이 SPC와 협업을 하겠다. 미디어 데이를 만들면서 큰 걸 발표를, SPC라고 얘기를 안 했죠. 일단은 뭐 어떤 모 기업과 협업 발표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기사를 만들고 엄청나게 띄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왜 또 흥행을 했냐면, SPC가 뭐 아시다시피 좀 큰 기업이잖아요. 이게 뭐 던킨 도너츠, 파리바게트, 뭐 파스쿠치, 베스킨 라빈스, 뭐 별의 뭐 삼립오빠 뭐 다 있으니까 포인트를 이제 해피 포인트를 쌓을 때마다 이 코인을 주겠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뭐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이제 이런 많은 사람을 불러서 밥도 먹이면서 엄청난 기자들과 함께 미디어 데이를 한 거죠. 그래서 이때는 기사도 엄청나게 나와요. SPC랑 협업을 했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뛰었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암울한 시기에 이제 업비트에 뭐 5월 언제 상장을 했었을 거예요. 상장 때 한번 오르고, 그리고 미디어 데이가 있다고 이때 발표를 해요. 그래서 잠깐 올랐다 떨어졌다가, 이때는 왜 올랐냐면 기자도 흥분을 한 거죠. 기자가 SPC란 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협업 요때 이제 미디어 데이 때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때 기자가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SPC였어 하고 확 올랐다가 이제 정작 발표 때는 뭐 후지부지 하다가 이제 쭉 빠져버리는 어, 참사가 벌어지죠. 그래서 어, 이런 걸 일단 최소 두 번은 겪었죠. 이오스 때 한번 그랬고, 캐리 프로토콜 때도 저도 못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피해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코스톨라니가 두 번 이상 실패는 필수라고 하는구나, 이런 걸 깨달았었고요. 지금 몇 개만 얘기를 한 건데, 뭐 상장은 두말할 것도 없죠. 상장 후에 더 오르는 코인은 저는 뭐 본 적이 없다고 정말 자부를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뭐 머지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레이븐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생각보다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팔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의견을 제 나름대로 강하게 했던 것 같은데, 혹시 못했다면 뭐 나중에라도 저처럼 두세 번 실패한 이후에 다시 이제 깨닫게 되면 되니까 계속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죠. 그러면 이렇게 하락기 지금 굉장한 무서운 상황에 있고, 뭐 모든 이제 자산들이 다 떨어졌죠. 부동산은 좀 늦게 떨어진 감은 있지만 하락 때, 그럼 왜 비트코인을 너는 사라고 하냐? 왜 모아야 되냐? 메이저 코인을 포함한 겁니다. 일단은 비슷한 게 주식이나 부동산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부동산 좀 후행한다고 보고 빼면은 이제 주식인데, 제가 그래서 이제 한국 주식에 대해서, 미국 주식은 뭐 코인이랑 비슷하게 가고 어느 정도 많이 올랐다고 보는데,
한국 주식에 투자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게 기자가 났더라고요. 10년 전 가격과 지금 가격을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삼성전자랑 LG화학 빼고는 뭐 삼성전자 우후 포함해서 다 마이너스예요. 다. 현대차, 포스코, 현대차 뭐 그렇게 잘 나간다고 해도 10년 장기 투자하면 마이너스. 포스코 뭐 당연한 거고 현대모비스 마이너스 30%, 뭐 기아 9% 올랐고 삼성생명 마이너스 33%. 뭐 다 이래요. 삼성이랑 그 여기 LG화학은 되게 핫했던 뭐 1위였고 뭐 굉장히 핫했던 분야잖아요. 이런 거 빼면 다 마이너스다. 어 그래서 주식이 참 부질없구나. 요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했던 거고 이게 기사도 모르겠다. 제가 다녔던 예전 회사들을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내가 다녀본 거 내가 찾아본다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현대백화점을 2010년도에 한 1년 정도 다녔거든요. 그때가 요때입니다. 제 기억에 한 10에서 한 12만 원 정도 했던 기억이 나요. 이제 막 서브프라임 극복하면서 이제 으쌰으쌰 했던 그런 기간인데 지나고 보니까 뭐 10만 원이 12만 원이 잠깐 올랐다가 현재 보면 뭐 5만 얼마인가 지금 뭐 반토막 나 있어요. 10년이 넘게 제가 2010년에 있으니까 지금 22년이고 12년을 장기 투자했으면 반토막이었던 거예요. 참 부질없죠. 그러니까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 근데 종목을 잘 골라도 별 그게 없는 게 두 번째 회사입니다. 대우건설이라는 곳을 2009년 6월쯤에 다녔습니다. 얼마 있다가 나오긴 했는데, 음, 대우건설, 이제 막 서브프라임을 극복하기도 전이었죠. 막 금호 아시아나에 먹히고, 굉장히 굴욕을 당했음에도 제가 뭐 나름 좋으니까 썼을 거 아니에요. 딱 들어가니까 국내 뭐 시공 능력 1위, 그때는 또 1위였어요. 그리고 주가도 뭐 한 12,000원, 14,000원 했던 것 같고, 제 기억에도. 그리고 서울역에 그 큰 그 주황색 건물 있죠. 그게 대우건설 본사였잖아요. 그래서 뭐랄까 삐까뻔쩍하게 이렇게 어, 근무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물론 이제 나중에 금호 아시아나한테 먹혀서 좀 체면을 구기긴 했지만 제가 거기 계속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14,000원짜리가 현재 한 4,700원 정도 돼요. 13년이 지났는데 심지어 작년에 뭐 다들 주식 올랐다고 난리였을 때도 뭐 반토막 반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된 거죠. 종목의 이 문제가 아니구나. 세 번째 다녔던 회사입니다. 만도라고 자동차 부품 회사예요. 지금 뭐 현대차, 기아차 뭐 좋다고 난리인데 그런 네, 부품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런 물류 쪽에 있었는데 2009년 2월 뭐 요때쯤에 다녔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근데 음, 그때 주식을 뭐 만드네만 했던 얘기가 있었는데 차트를 찾아보니까 여기가 뚝 끊겨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기사를 찾아보니까 뭐 12년도에 뭐 21만 원까지 갔었대요. 뭐 이렇게 했다가 상장을 했다가 이제 상장 중지가 됐다가 다시 재상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굳이 그려보자면 이렇게 뭐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뭐 또 5만 얼마인가 만도가 돼 있을 텐데 제가 있을 때 뭐 21만 원 뭐 이랬던 거예요. 근데 5만 원 돼 있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 참 이게 한국 주식이 답이 아니었구나. 뭐 삼성 빼고는 몇 개 빼고는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저랑 관련 있거나 제가 투자했던 곳들도 다 한번 찾아봤어요. 현대건설은 제 지인이 이제 다녔던 곳인데 뭐 역사가 있고 뭐 저력도 있고 잘 나갔었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요때 2010년 뭐 요럴 때 제 지인이 여길 다녔었어요. 뭐 재롱잔치도 하고 신입사원 들어가서.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폭포수에 여기에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고 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현대건설도 뭐 미래가 없었고 한진해운은 아예 없어졌고 LG전자가 그나마 이제 그나마 대반전 드라마를 썼던 게 12년 전 제가 2009년 10년쯤에 주식을 처음 했는데 그때 이제 좀 비싸게 산 거죠. 12만 6천 원에 샀던 이 LG전자가 몇 달 전인가요? 작년 말인지 올해 초인지 드디어 12만 6천 원 본전이 왔었더라고요. 이걸 제가 꽤 오래 갖고 있었어요. 몇 년 이상. 7년 가지고 있었나? 근데 뭐 12만 6천 원은 뭐 정말 작년 그 코로나 붐 때 드디어 본전을 찍고 지금 다시 한 9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야, 이
이게 답이 아니구나. 이 생각을 다시 느꼈죠. 미국 주식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잘 모르기도 하고, 근데 뭐 지금 나스닥과 코인이 동조를 하고 있으니까 뭐 변동성도 크고 비슷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트코인이구나. 왜냐,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볼까요? 뭐 2009년부터 제가 일했던 때랑 비슷하게 시작을 했었죠. 근데 이때는 제가 뭐 몰랐으니까 이때도 몰랐고 저는 이때 알았죠. 이때.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때 21년에 이제 알았을 거고. 근데 음, 왜 비트코인이냐? 얼마나 오를진 모르죠. 저도 모르죠. 더 오를 줄 알았죠, 이번에도. 근데 딱 두 가지는 알 것 같아요. 일단 우상향 하잖아요. 우상향. 오른다는 확신을 이 차트를 보고도 못 한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다른 거 사셔야 되고. 우상향 오케이. 근데 상승 시기도 대충 규칙이 있잖아요. 반감기 이후 1년. 13년에 했으니까 14년에 올랐고, 17년에 했으니까 18년에 올랐고, 21년에 했으니까 22년에 올랐고, 20년에 했군요. 20년에 했으니까 21년 말에 올랐고. 그러니까 대충 뭐 그려보더라도 제가 잘 뭐 대충 그렸지만 뭐 이렇게 하다 떨어져가지고 언제 다시 24, 25는 이때쯤 오르겠죠. 뭐 편차가 몇 달 있겠죠. 그러나 뭐 편차가 1년이든 뭐 난다고 치더라도 결국은 이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떨어진다고 해봤자 뭐 10,000달러 어디 뭐 이 근처 어디에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차트도 가져오고, 그러니까 비록 뭐 블랙록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차트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코인과 주식은 미래를 이제 부동산이나 채권 등에 비해 훨씬 빨리 반영을 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하락도 지금 빨리 왔었잖아요, 남들보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빠른 회복할 수 있는 뭐 비트코인이든 뭐 리플이든 이런 메이저 코인을 사두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그게 올랐다가 팔았는데 뭐 부동산은 아직도 빌빌거리고 있다. 그럼 뭐 부동산을 살 수도 있는 거고 그건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인데요. 이제 FOMC 회의도 앞두고 있고 아직도 정부가 규제한다. 리플 소송 언제 끝나냐 하고 있는데 분할 투자했던 혹은 공포시에 이제 쥐어짜면서 사놨던 코인이나 주식들이 호재를 맞을 경우 이제 적당히 털어낸 후 다시 매집. 요 사이클을 장기전으로 한 2년 정도 가보자는 생각으로 투자를 한다면 그래도 소수의 1% 안에 선발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